문제를 한번 또 보면서 적어도 한 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는 전체의 경우에서 반대인 모두 요것이 아닌 경우.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보세요. 어딨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 보면 짝수가 몇 개 있나 한번 봐봐. 짝수가 2개가 있지. 그럼 전체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니까 32개가 쫙 있어. 이 32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해야 된대. 그럼 이 반대를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면 안 된다라는 반대를 생각해. 짝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반대가 짝수가 없는 거. 이게 반대지. 반대를 생각하는 거야. 반대. 짝수가 없는 거. 짝수가 없는 게 반대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2만 있어도 되고, 2랑 다른 게 있어도 되지만 2는 꼭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4가 있어도 되고, 2하고 4가 같이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짝수가 한 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짝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분집합, 전체 부분집합에서,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한 전체 부분집합에서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을 뺄 거야.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을 빼면 남아있는 부분집합에는 2든 4든 짝수가 무조건 들어가 있게 된다. 그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2의 5제곱개에서 빼는 거야.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은 2하고 4하고 안 들어간 부분집합이니까 1하고 3하고 5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 2의 세제곱개 8개는 이 8개는 짝수가 없어요. 그래서 32개에서 8개를 빼서 24개에는 2든 4든 짝수가 무조건 들어가 있게 된다. 한 번 더 해볼까? 다 짧네. 집합 A는 뭐야 이거 기호가 잘못 나왔네. 너도 그래? 이거 없는 건데. 집합 X는 X가 원소인데 X는 18의 양의 약수. A를 원소날법으로 써볼까? 18의 양의 약수. 18의 양의 약수 1, 2, 3, 6, 9, 18. 이게 집합 A. 집합 A가 이런데, 집합 A의 진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적어도 한 개의 홀수. 반대 생각하기. 반대는 홀수가 없는 거. 그럼 홀수가 없는 거를 다 제외하면 돼요. 진부분 집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진부분 집합 중. 그러면 전체 진부분 집합은 진부분 집합 전체에서 홀수가 없는 거. 홀수가 없음. 이렇게 해갖고 빼면 되죠? 그러면 진부분 집합 전체는 몇 개냐면, 진부분 집합 전체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으니까 2의 6제곱에서 하나를 뺀 게 진부분 집합 전체지. 자기 자신 하나 뺀 거에서 빼기. 이 중에서 홀수가 없는 진부분 집합. 홀수가 없는 거는 1하고 3하고 9를 제외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거 선생님이 다 봐봐. 2, 6, 18로 부분집합을 2, 6, 18로 만드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 여기서 1을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1 왜 뺐어? 진부분집합이잖아요. 뭐 진부분집합이라고 다 1 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부분집합은 A의 진부분집합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를 2의 6제곱 중에서 하나를 뺀 거지. 진부분집합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만 빼는 거죠. 근데 홀수를 제외한 2, 6, 18로 부분집합을 만들잖아요. 2, 6, 18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A랑 똑같은 게 이 8개 중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 그래서 여기서 1 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진부분집합 이거는 A를 제외한 31개야. 얘랑 똑같이 생긴 거. 그럼 그 중에는 홀수가 없는 부분집합 8개를 만들 때 그 중에는 여기에는 A가 똑같은 게 안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빼는 거야. 무조건 다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31에서 2의 세제곱 8을 빼야 되니까 31에서 8 빼면 23? 아, 미쳤네. 2의 6제곱은 64니까 63에서 8 빼면 50? 5? 55? 55. 그래서 이거 1 빼는 거 아니다.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는 건데 여기 홀수가 없는 부분집합 중에는 A랑 똑같이 생긴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를 미니멀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미니멀하게 조그만 상태에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8 뭐 이렇게 돼 있어. 1, 2, 8 조그맣게 설명하는 거야. 1, 2, 8이 돼 있는데 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 또는 8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래.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상태에서 2 또는 8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래. 이 또는의 역할이 뭐냐면 2가 있어도 되고 8만 있어도 되고 2하고 8이 같이 있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2가 있어도 되고 8이 있어도 되고 2하고 8이 같이 있어도 된다. 그러면은 2 또는 8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써볼게. 2만 있어도 되고 8만 있어도 되고 2, 8, 2하고 8이 같이 있어도 되고 1, 2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2나 8이 무조건 있기만 하면 되니까 1, 8 얘도 되고 8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2, 8 얘가 있어도 되고. 그러면 이 부분집합에서 지금 빠진 게 공집합하고 1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중에서 요거 2개 빼고 얘네들 다 된다는 뜻이야. 그치? 2 또는 8. 그럼 이것도 적어도랑 같은 뜻이야. 2 또는 8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써라 그러면 2하고 8이 안 들어간 거가 안 된다라는 뜻이야. 2가 있어도 되고 8이 있어도 되고 2든 8이든 무조건 있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 말은 2 또는 8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반대를 생각하면 쉬워. 반대. 2와 8이 없는 거가 안 되는 거야. 2하고 2든 8이든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는이라고 나와도 2와 8이 없는 거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집합 A는 보시면 X가 원소인데 X는 2 곱하기 N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 N은 뭐냐? N은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이거 생각을 하면 돼. N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는 1, 2, 3, 4, 5까지밖에 안 돼. 그럼 N이 1일 때 대입해서 X 만들고 N이 2일 때 대입해서 X 만들고 해갖고 N이 5일 때까지 대입해서 X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n이 1일 때는 2 곱하기 1이 x가 되니까 2, n이 2일 때는 2 곱하기 2가 x가 되니까 4, n이 3일 때는 2 곱하기 3, 6, n이 4일 때는 2, 4, 8, n이 5일 때는 2, 5, 10. 이렇게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집합 중에서 2와 8이 없는 건 안 되니까 문제에서 원한 거는 2 또는 8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2하고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2와 8이 없는 거를 제외를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빼기 2하고 8이 없는 거, 이 32개 중에서 2하고 8이 없는 거는 2하고 8이 없이 4, 6, 10으로 만든 부분 집합이니까 2의 세제곱 2의 5제곱 32에서 2의 세제곱 8을 빼줘서 24개가 있어 하고 대답을 하면 돼. 예스. 자, 이거를 자세하게 써놨는데 지금 이 표현을 많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많이 볼 건데 이 표현을 선생님하고 연습을 할 거거든. 그래서 x가 뭔지 맞추는 거야. 여기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 처음에 얘를 딱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b는 x를 포함하고 x는 a를 포함한대.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많이 하더라고. b가요 x를 포함하고요, x가 a를 포함해요. 이것도 맞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유형에서 연습해야 될 거는 이 x가 무언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 그래서 x를 주어로 항상 읽어야 돼. x가 지금 무언지. 요쪽하고 요 두 개를 선생님하고 x를 주어로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x를 주어로.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얘를 주어로 읽었으니까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얘를 여기에서 x를 주어로 읽어볼게. x는 a를 포함해. 그죠? x는 a를 포함해. 이제 이거는 x를 주어로 읽어봐. 그러면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여기서도 a를 주어로 읽을 수도 있어.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x를 주어로 읽으면 x는 b를 포함해. 여기서 b를 주어로 읽으면 b는 x를 포함해. x를 주어로 읽으면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여기서 이 표현에서 x가 중요하니까 x가 뭐야? 그럼 이렇게 읽는 거예요.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읽어야 돼. 그 다음 x는 a를 포함하는 이쪽에서 b의 부분집합이야. 알겠니?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야. 이거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x는 a를 포함하는, 여기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야. 이거를 바꿔 쓰자.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x는 a를 포함해. 이렇게 쓰자. x는 a를 포함해,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이걸 같이 읽어주면 돼요. 같이 읽어주면 x의 정체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걸 읽어낼 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뿅. 두 집합 A가 1하고 9를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1, 3, 5, 7, 9를 원소로 갖고 있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 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원소의 개수 아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가지수 구하는 거야. 자, 이거 읽어볼게요. 저 다시 읽어내기. X, 이렇게. X를 주어로 읽어야 돼.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 집합 X가 이거는 연상해봐. 집합 X가 A를 포함하려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인 1하고 9를 X도 꼭 가지고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X가 1하고 9를 갖고 있지 않으면 A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X는 A를 포함하는 1하고 9를 꼭 가지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주면 돼요. 1하고 9를 반드시 갖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하고 9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1하고 9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X를 만들 때 1하고 9를 꼭 집어넣고 뒤에는 뭔가 더 있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1하고 9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A를 포함하게 되니까 1하고 9를 가지고 있고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1하고 9는 집어넣되 3하고 5하고 7은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선택권 3은 넣어도 되고 여기 X 만들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5도 X 만들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7도 X를 만들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개가 존재해요. X를 만들 수 있는 게 8개가 된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하는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 8개가 무슨 뜻이냐, X는 1하고 9 요것만 있어도 되고 이렇게만 있어도 X는 이렇게 생겼어도 A를 포함하면서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1, 3, 9 이렇게 있어도 이 집합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1, 5, 9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그냥 이걸 순서대로 써볼까? 1하고 9는 꼭 갖고 있고 3은 있어도 되고 1하고 9는 꼭 갖고 있고 5 있어도 되고 1하고 9를 꼭 갖고 있고 7 있어도 되고요. 1하고 9는 꼭 갖고 있을 때 3하고 5가 같이 있어도 되고 1하고 9를 꼭 갖고 있을 때 3하고 7이 같이 있어도 되고 1하고 9를 꼭 갖고 있을 때 5하고 7이 있어도 되고 1하고 9를 꼭 갖고 있을 때 3, 5, 7이 다 같이 있어도 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존재한다. X가 될 수 있는 게 이 가지수를 센 거예요. 8개. 그러니까 1하고 9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을 총 몇 개인지를 센 게 이 문제의 뜻이야.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이 문제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문제의 뜻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또 등장했지.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이 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거는 B를 벤 다이어그램 읽어내기.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4, 5, 6, 7. 그러니까 B는 여기 있는 애들 원소를 다 갖고 있어. 1, 2, 3. 1, 2, 3, 4, 5, 6, 7.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집합 A는요. A는 1, 3, 5, 7만 가지고 있어. 그지? 벤 다이어그램 보면. X는 그림에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래. A를 포함하는 X는 A를 포함해 근데 B의 부분집합이야.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래. 그래서 X는 정체가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야. 저것도 읽어낸 거야.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야.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옵션이 하나 들어갔네. 근데 그 중에서 4를 또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결론. 부분집합에다가 문제에서 원한 게 플러스 4도 원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획. 그러면 집합 X는 선택권이 없는 거 미리 넣어야 되는 거. 집합 X에는 1, 3, 5, 7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도 선택권이 없어요. 4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거죠. 선택권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B 중에서. 그래서 X에는 1, B 중에서 1은 집어넣고 B의 부분집합 만들 때 3도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5도 집어넣어놓고 7도 선택권 없어요. 무조건 집어넣고 4도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집어넣어놓고 요 2하고 6은
선택권이 생기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생기는 거야. 2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6도 넣어도 되고 안 되고. 2의 제곱. 그래서 x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는 거죠. 자, 또 읽어보기.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네. 집합 A가 2, 3, 5, 7, 11, 13, 15, B는 2, 3, 5 이렇게 주고, 여기서 X는 여기서 여기 읽어보면 X는 B를 포함해야 돼. B를 포함해야 되니까 B의 원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B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A의 부분집합이구나. 한글로 지금 다 써서 읽어주고 있어, 선생님이. B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구나. 근데 옆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X는 A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X는 A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인데 A와 같지 않으니까 진부분집합인 거죠. A랑 똑같지는 않다. 진부분집합.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어요. B랑도 똑같지 않다. B랑도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B랑 똑같이 생기면 안 되고 A랑 똑같이 생겨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부분집합에다가 요거 두 개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X는 B를 꼭 포함해야 되니까 짠 2, 3, 5 이 선택권이 없어요. 2, 3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2, 3, 5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7, 11, 13, 15는 선택권이 생겨.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생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7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두 가지. 그냥 이게 천천히 쓸게. 2에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이지. 이렇게 2의 4제곱. 16개. 아까처럼 풀었으면 16개지. 16개인데 잘 봐. 이 16개 중에서 얘들아, 이 16개 중에 이걸 만들 때 생각해 보여요. 7을 넣고 11도 넣고 13도 넣고 15도 넣으면 A랑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이 16개 중에 A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얘를 만들 때. 그죠? 그래서 A랑 똑같은 거 하나 빼야 되고, 이 16개 중에 B랑 똑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7 안 넣고 11 안 넣고 13 안 넣고 15 안 넣고 닫아버리면 B랑 똑같은 것도 이 16개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 빼야 돼. 이거 A랑 같은 것도 하나 빼고 B랑 같은 것도 하나 빼고. 그래서 14개. 헷갈리지만 이거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바람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개수에서 무조건 빼려고 그냥 빼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해서 머릿속으로 내가 구한 이 16개 중에 A랑 똑같은 거랑 B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해주는 걸, 공부하면서 생각해 주는 걸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꼭 생각하는 연습,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그래야 시험 잘 보니까. 질문하면서. 자, 요번에는 요 나가 추가된 거. A는 1357, B,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써보자. X가 원소인데 X는 20 이하의 홀수래. 그럼 B 위에다가 원소나열법 하면서 살짝 써볼게. 1, 3, 10개 있겠네. 7, 9, 11, 13, 15, 17, 10까지 10개. 근데 다음 조건을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좀 어려워요. 여기서 x는 뭐냐면 우리 연습한 대로 A를 포함 B의 부분집합.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근데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6개 이상. 야, 머리 아프게 해놨어.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6개 이상인 애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본 거야. 오! 어렵다. 그죠? 이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X는 A를 포함해야 되니까 A의 원소인 1, 3, 5, 7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풀이가 좀 길어요. 1, 3, 5, 7.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노가다성이 약간 있어. 1, 3, 5, 7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전에 했던 대로 천천히 해볼게요. 1, 3, 5, 7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B의 부분집합이니까 1, 3, 5, 7은 선택권이 없죠. 그냥 무조건 집어넣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선택권이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6개를 다 넣는다면 6개를 다 넣으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애도 만들 수 있고, 이 중에서 6개 중에 5개만 골라 넣는다면 원소의 개수가 9개인 애도 만들 수 있고, 이 중에서 3개를 골라 넣으면 7개, 6개. 6개 원소의 개수가 6개짜리 만들려면 이 중에 2개 골라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6개 이상인 애를 세는 것보다 반대를 세는 게 더 쉬워요. 원소의 개수가 6개가 안 되는 거. 6개 이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5개거나 또는 4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6개 이상인 애는 세는 건 너무 많고, 그러면 6개 이상이 안 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5개. 이렇게 하나 더 있어갖고, 이게 한 친구 더 있어갖고 5개 되거나, 아니면 얘네만 있어갖고 4개가 되거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X는 A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경우를 세는 게 더 쉽지. 이해가 가? 그러면 일단 X가 될 수 있는 모든 X의 개수, 전체를 생각하는 거야. 전체. X가 될 수 있는 전체의 가지수. 이 전까지 연습했듯이. X가 될 수 있는 전체의 가지수는 1, 3, 5, 7을 꼭 집어넣고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게 6개이기 때문에 전체의 가지수는 2의 6제곱. 2의 6제곱에서 뺄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5개거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 알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 하나를 뺄 거예요. 이거는 하나, 4개. 원소의 개수가 4개. 얘밖에 없거든. 4개인 거 1, 3, 5, 7. 꼭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한 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야 될 거야.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는 세기 쉽다? 여기다가 9 집어넣은 거.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안 써도 돼요. X 만들 때 9 갖다가 집어넣어서 5개 하고 만들 수도 있고. 그치? X 만들 때 9 대신에 9 말고 11 집어넣어서 또 하나 5개, 원소가 5개인 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13 집어넣어서 또 만들 수 있고, 15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17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19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잖아. 5개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는 9 넣거나 이렇게 6개. 이 6개가, 이 6개가 뭐야? 이 6개가 뭐야? 1, 3, 5, 7은 꼭 갖고 있는데 9가 들어간 원소의 개수가 5개인 X. 아니면 1, 3, 5, 7이 들어가 있는데 11이 들어가서 5개인 X. 1, 3, 5, 7을 꼭 갖고 있는데 13이 들어간 X. 1, 3, 5, 7을 가지고 있는데 안 써도 될 건데 15, 17이 들어가 있는 거, 19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6개는 원소의 개수가 6개 이상이 아니잖아. 나에서 원한 게 아니니까 빼낸 거예요. 딱 보니까 이렇게 6개 맞지? 그래서 2의 6제곱 64 마이너스 1 빼기 6 7 어떻게 뺄까? 그러면 57개 있다. 자, 이게 이제 읽어내기가 힘든데, 자연수 n이 있는데 이 n에 약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한대. 그럼 여기에 a 옆에 써져 있는 숫자의 약수의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3 그러면 3의 약수의 집합. 여기 A120 그러면 120의 약수의 집합. 와우, 120의 약수. 120의 약수 꽤 많잖아. 120의 약수의 집합. 그리고 얘는 AM 그러면 M의 약수의 집합. M의 약수의 집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살펴보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읽어내기 전에 이 A3는 한번 적어볼게. A3 원소다이법을 적을 수 있으니까. A3는 3의 약수의 집합. 그럼 3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하고 3밖에 없어. 1하고 3밖에 없어. 이 A120이 걱정인데 A120은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한번 써볼게요. A120은 120의 약수의 집합. 그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너무 많죠? 이렇게 막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러면 AM은 여기 AM은 M의 약수의 집합이면서 AM은 M의 약수의 집합인데 M의 약수의 집합인데 1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A3을 포함하는 계속 이 주제가 이거지. 포함해야 돼. 포함하는 A120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AM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56이다. 이 AM 자체가 부분집합을 구하면 256개래. 참고로 256은 머리를 맑게 해줄게. 256은 2의 8제곱. 그러니까 이 집합 AM은 자체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8제곱개니까 해석을 하면 원소가 8개 있다라는 뜻이죠. 원소가 8개 있어요. 원소가 8개 있어요 라는 뜻이야.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이 AM이 종합적으로 M의 약수의 집합이야. M의 약수. 자, 그러면 이건 상황이 되게 복잡해졌어. 원소가 딱 8개가 되는, 약수가 8개가 되는 이 숫자가 누구인가 생각을 하면서 1하고 3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약수는. 그리고 120의 약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 M이 누군지를 맞춰야 돼. 자, 얘들아, 그럼 120을 선생님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120을 소인수분해를 쭉 하면 12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2, 6, 10. 이게 필요하걸라? 생각하려면. 소인수분해를 해보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되어 있는데, M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이 2의 8의 약수거나 8, M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쭉 분해를 해보면 2도 되죠. 사실은 M이 될 수 있는 거 선생님 쭉 써볼게. 다 2도 되는데 2의 약수에 집합하면 1하고 3을 가질 수 없으니까 탈락. 그죠? 3도 돼. 왜냐면 3은 120의 약수를 구성하는 거니까 3도 되는데 3의 약수의 집합을 만들면 2, 1, 3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되긴 하는데 원소가 8개가 아니니까 탈락. 이렇게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7 같은 애는 안 된다는 거, 이게 7 같은 애는 안 된다는 걸 이걸 보고 찾아낸 거야. 이 120의 약수가 되려면 얘네들의 약수, 이거를 구성한 요런 소인수들의 거듭제곱 8까지 가능한 요거의 약수여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5도 안 되겠죠? 5가 안 되는 이유는 5의 약수의 집합을 만들면 1하고 3을 포함할 수 없으니까 탈락. 이렇게 찾아보면 야, 3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5 같은 숫자는 안 되잖아. 2 같은 숫자. 그럼 3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6, 2 곱하기 3, 6도 가능해. 6의 약수의 집합을 하면 1, 2, 3, 6이니까 1, 3은 들어가고 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8개가 아니니까 탈락. 자, 이런 이제 점점 좁혀져 가고 있어요. 누굴까?
9는 안 돼. 9는 이게 3밖에 없기 때문에 9는 절대 안 되고, 3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3 곱하기 2, 6 안 돼.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5 생각해 볼까요? m이 3 곱하기 2 곱하기 5는 가능하니까 30. 30이면, n이 30이면 약수가, 너네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약수의 개수 세기?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참고로 까먹었을 테니까. 약수의 개수 셀 때 여기 소인수분해하면 여기 거듭제곱 있잖아요. 이 거듭제곱에다가 1씩 더해서 2, 1 더해서 2, 1 더해서 2 하고 곱하면 약수의 개수 이렇게 셀 수 있어. 이게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야. 얘는 약수가 몇 개냐면, 여기다 1 더해서 4, 여기다 1 더해서 2, 여기다 1 더해서 2, 8이 이거 16개야. 4, 2, 8이, 그럼 여기 원수 16개 있는 거야.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30은 돼. 30 하나 찾았다. 30대. 그 다음에 또 잴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찾았고,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m이 가능한 걸 또 찾는 거예요. 8개. 또 누가 되냐면요, 24. 24도 돼요.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지? 이걸로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3도 들어가 있지? 오케이. 그리고 약수의 개수 세면 3에다 1 더하면 4, 여기 1에다 1 더하면 2, 4, 2, 8개. 약수 원소에 8개 딱 되니까.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찾으면 30하고 24밖에 없어.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 m의 값 합을 구하시오. 그럼 54. m이 될 수 있는 건 30, 24밖에 없어요.